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쪽에서 매크로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뭔가? 매크로는 그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명령어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같은 그 작업을 수행할 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죠. 액세스에서 매크로는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그 액세스의 각 개체들을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된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업을 자동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 함수나 매크로 함수 집합을 의미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함수는 주로 컨트롤의 그 이벤트 영역에 이벤트에 연결하여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크로의 개념은 요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 매크로가 있는데 그룹 매크로의 그 특징도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조건 매크로는 말 그대로 조건, 그러니까 if문과 같이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실행되는 그 매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크로의 그 조건식에는 관계 연산뿐만 아니라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식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의 조건을 여러 매크로 함수에 적용할 경우 각 매크로 함수의 행위 조건열에 요거 점점점 요것을 입력한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책에 빠진 게 있어서 하위 매크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 하위 매크로는요, 한 개의 그 매크로 창에 이름을 갖는 여러 개의 매크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위 매크로는 자신이 속한 그 매크로 이름으로 구분이 되죠. 다른 이름이 나오면 다른 매크로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의 그 하위 매크로를 지정을 하고요. 하나의 하위 매크로에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매크로가 포함된 매크로에 대해서 매크로명으로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가장 처음에 지정한 매크로만 실행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매크로 내에 하위 매크로를 사용할 때는 대표 매크로 이름과 하위 매크로 이름을 마침표로 구분한다.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 실행이 있죠. 엑셀에서도 매크로 실행이 있었듯이, 그래서 그 바로가기 키에 대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폼 이용해서는 이렇게 한다, 이 과정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자동 실행이 있어요. 매크로 자동 실행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의 수정은 또 어떻게 한다 라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함수의 종류와 기능에서 폼과 보고서 데이터 작업에 관련된 그런 그 매크로 함수인데요. 기능은 역시 그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언급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보셨듯이 그 영문을 보면 대부분의 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플라이 필터라고 하는 거,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그 레코드를 필터링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find next라고 돼 있는데 여기 원래 레코드가 더 붙는 경우인데요. find 찾아라, 다음 레코드가 붙으면 다음 레코드를 찾아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특정 조건에 의해 찾아진 레코드,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검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nd 레코더가 있어요. 이거는 find 또 찾아라 레코드, 그러니까 레코드를 찾아라,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 맞는 첫 번째 레코드를 찾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 to control이라고 하는 것은, go to는 뭔가요?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된 폼에서 커서를 특정 컨트롤로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go to page라고 하는 것은 현재 폼에서 커서가 지정된 그 페이지의 첫 번째 컨트롤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go to record는 레코드 포인터로 이동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나 이 기능에 따른 이 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작업 관련 또 이제 매크로 함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run command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액세스 그 화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볼게요. run 매크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매크로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run SQL은 뭔가요? SQL문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un apply 요렇게 되어 있는데 app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엑셀이나 워드 같은 외부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실행한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도 좀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져오기, 내보내기 작업에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웃풋 2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지정한 액세스의 그 개체, 그러니까 엑셀, 문자열 파일, 서식 있는 문자열 파일 등과 같은 파일 형식을 내보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뭐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퍼 텍스트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액세스 그 데이터베이스 또는 액세스 프로젝트와 문자열 사이에서 문자열을 가져오거나 내보내기, 이 문자열 데이터 파일에 그 현재 액세스 데이터에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영문을 유추하시면서 각각의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조작 작업에서는 영문을 보고 하나씩 유추를 해서 표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그 카피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데이터베이스의 개체를 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폼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 폼. 오픈 폼은 폼을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폼 보기,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이런 식으로 그 폼을 여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리포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작성된 보고서를 호출하여 실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오픈 쿼리가 있죠. 오픈 쿼리. 오픈 쿼리는 작성된 쿼리를 호출하여 실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 뷰라고 되어 있는 거, 오픈 뷰. 요거는 현재 열려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그 뷰를 여는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아웃이 있는데 이건 개체를 인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리쿼리가 있어요. 이거는 개체 컨트롤의 원본을 갱신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뭐 매크로 함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표에 있는 내용 또 숙지에서 보시되 요 MSG 박스라는 요 많이 보셨던 요 함수인데요. 요거는 메시지 상자를 통해 경고나 알림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기능들을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BA를 이용한 모듈 작성. 자, 이거 엑셀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속성, 메소드, 그 다음에 이벤트,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체 구성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듈 관련해서 또 내용이 있죠. 모듈. VBA에서 프로시저 형식, 그 다음에 데이터 선언과 정의 등의 그 선언 그 집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언부에서는 변수, 상수, 외부 프로시저 등을 정의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시저 마찬가지고요. 변수,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규칙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도 우리가 정수 형식이냐 실수 형식이냐 통화냐 문자냐 그거에 따른 거니까 데이터 형식에 따른 크기 이거 전부 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암기 차원에서 이 데이터 형식까지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프로시저로 와서 데이터 이벤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데이터 이벤트는 그 폼이나 컨트롤에서 데이터를 입력, 삭제, 변경하거나 한 레코드에서 다른 레코드로 포커스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벤트의 종류가 있는데 발생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유추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애프터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이나
컨트롤이나 레코드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 후에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반해 비포 업데이트가 있죠. 비포 업데이트는 컨트롤이나 레코더의 변경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발생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current라는 내용이 우리 요 내용 중에 좀 빠졌는데요. 자, current, current, current에 대한 내용인데요. 포커스가 이미의 레코드로 이동돼서 그 레코드가 현재 레코드가 되거나 폼이 새로 고쳐지거나 다시 질의될 때 발생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이벤트가 있죠. 폼에 필터를 적용하거나 필터를 만들 때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다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어플라이 필터 요 내용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 이벤트가 있어요. 폼이나 보고서를 열거나 닫을 때 또는 크기를 조정할 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 이벤트에서는 여기 로드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벤트에 대한 발생 시기는 폼을 열어서 레코드들이 표시될 때 발생을 하고요. 이 로드 이벤트는요, 커런트 이벤트 전에 발생하고 오픈 이벤트 후에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리사이즈는 폼의 크기가 바뀔 때와 폼의 처음으로 표시될 때 발생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이벤트가 있죠. 키보드 이벤트는요, 키보드를 입력하거나 샌드키 매크로 함수, 그 다음에 샌드키 문을 사용해서 키 입력이 전달될 때 발생을 하는 그런 그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발생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이벤트가 있죠.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 단추를 누르고 있거나 클릭하는 등 마우스 동작이 일어날 때 발생을 하는 그런 이벤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두 가지를 좀 주의 있게 보시되, 특히 요 두 번째 있는데요. 두 번 클릭, 그러니까 더블 클릭할 때 발생하는 이 이벤트니까 이 내용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이벤트가 있는데요. 포커스 이벤트는 폼이나 컨트롤이 포커스를 얻거나 잃을 때, 그 다음에 폼이나 보고서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될 때 발생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커스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는 요 맨 아래 거, 맨 아래 내용, 폼이나 컨트롤이 포커스를 잃을 때 발생하는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이벤트가 있죠. 보고서 인쇄 중이거나 서식 설정 중일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이벤트의 이제 종류. 그래서 이 포맷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타트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 발생 상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류와 타이밍 이벤트는요, 폼이나 보고서에서 오류를 처리를 하고요,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에러하고 타이머가 있는데 요 에러 내용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문이 있어요. 제어문은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자, 그 스프레드시트 마지막 부분에도 제어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제어문과 동일합니다. if then 문, if then else 문,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그 다음에 select case, 그 다음에 for next, do while 루프문, 그 다음에 do loop while문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숙지를 잘 하셨다면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뒤에 있는 나와 있는 이 do until loop문, 그 다음에 exit문, 그 다음에 on error문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되, 여기 있는 구문들은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의 주요 개체가 나왔는데요. 어플리케이션 개체가 나왔어요. 마찬가지 여기 전부 다 각 개체마다 종류와 설명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개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액세스의 응용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에는요, 액세스 개체와 컬렉션이 모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체를 사용해서 메서드나 속성을 설정을 하면 그 액세스의 응용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필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개체의 종류를 넣어놨는데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폼 개체라고 하는 것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열려있는 모든 폼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나 컬렉션 내의 인덱스를 참조해서 각 폼의 개체를 참조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종류, 표에 언급된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개체가 있죠. 컨트롤 개체. 요거는 컨트롤은 폼, 보고서에 그 위치시킬 수 있는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확인란, 명령 단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컨트롤 그 개체는요, 폼, 보고서 또는 다른 컨트롤 내에 있거나 연결된 모든 컨트롤을 포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컨트롤을 이 개체에 열거하고 개수를 세고 속성을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개체에 대한 종류, 표 내용 또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포트 개체가 있어요. 리포트는 보고서예요. 보고서를 말하는 건데요. 이 개체는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열려있는 모든 보고서를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컬렉션 내의 인덱스를 참조해서 각 리포트 개체를 참조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DOCMD 개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액세스의 주요 개체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DOCMD 개체는 액세스의 그 매크로 함수를 그 비주얼 베이직에서 실행하기 위한 그런 개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메서드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종류를 다뤄냈는데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시되,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기 어려우면 그 영문을 잘 보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O 개체의 종류 및 기능이에요. ADO라고 하는 거는요, 액티브X, 데이터, 오브젝트 요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그 데이터에 액세스 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ADO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요, 사용이 좀 편리하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적은 메모리의 오버헤드, 그 다음에 작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ADO는 클라이언트 서버 및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주요 기능들을 지원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는 DAO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얘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쪽도 이제 그 개체가 또 나오죠. 개체가 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데이터 원본에 열려 있는 그 연결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고유 세션을 의미를 하거든요. 마찬가지 그 여기에서도 속성과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과 메서드도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셔가지고 각 영문에 해당되는 이 기능들, 속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코드 셋 개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마찬가지예요. 개체의 속성이나 메서드를 묻는 문제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개체의 특징과 사용되는 속성, 메서드 종류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암기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개체는 기본 테이블이나 그 실행된 명령 결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두는 레코드 집합이에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언제나 그 현재 레코드의 그 설정 내에서 단일 레코드만
참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 요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ADO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이 ADO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리코드셋 개체를 사용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그 속성과 메서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영문과 영문을 유추해서 각각의 그 기능들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저기 그 엑셀 쪽이 아니라 액세스의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폼 보고서 및 컨트롤의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된 도구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이 참여할 때에만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의 매크로에는 하나의 매크로 함수만 포함될 수 있다. 아니죠. 매크로를 컨트롤의 이벤트 속성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해설을 참조를 하시되 지금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매크로에는 하나의 매크로 함수로 구성된 일반 매크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함수가 여러 개 작성된 하이 매크로가 있죠. 그리고 조건식을 사용한 조건 매크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3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매크로 함수의 종류가 이제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find record 함수는 필드, 컨트롤, 속성 등의 값을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pply filter 함수는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레코드를 필터링한다. 그렇죠. 오픈 리포트 함수는 작성된 보고서를 호출하여 실행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함수는 메시지 상자를 통해 경고나 알림 등의 정보를 표시한다. 어느 정도 그 영문에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 59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find record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특정 조건에 맞는 첫 번째 레코드를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우리 그 해설도 있는데 find 찾는다 레코드를 찾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쉽게 유추가 될 수 있죠. 특정 조건에 맞는 첫 번째 레코드를 검색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폼을 디자인 보기나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기 위해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는 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열기, 뭔가 연다. 열면 그러면 뭔가 오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유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본문 내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문을 가지고 유추를 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46번은 답이 2번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좀 볼까요? 첫 번째 run command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요 액세스 내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run macro라고 돼 있어요. 이건 macro를 실행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un SQL은 SQL문을 실행해라 이런 거죠.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영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유추를 해 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를 좀 볼까요?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커맨드 1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좀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의 행에 대한 거를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요. 맨 위에 줄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커맨드 1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게 클릭이잖아요. 커맨드 1 단추를 클릭을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실행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 두 번째 내용은 뭔가요? 사원정보라는 폼을 여는 거잖아요. 사원정보라는 이 폼을 오픈, 폼, 연다, 폼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폼의 그 마지막에 추가되는 빈 레코드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요거 레코드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종합을 하면 사원 정보 폼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비워진 폼이 표시된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자, 나머지 자세한 설명을 해설에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 해설을 좀 더 참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다음 중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쿼리를 실행 모드로 여는 명령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앞에 본문 내용을 충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그냥 눈에 벌써 한 번에 딱 들어오네요. 그죠? 자, docmd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개체는 액세스 매크로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에서 실행하기 위한 그런 개체잖아요. 그래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실행을 한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주요 그 메서드의 그 종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죠. docmd는 이제 알았으니까 요건 빼고 나머지 내용을 보면 돼요. 쿼리를 실행 모드로 여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오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픈 쿼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픈 쿼리. 요게 들어가면 이 오픈 쿼리 매크로 함수를 수행을 하는데 쿼리를 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